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정답률 높네. 빨리빨리 갑시다. 자,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야. 자, 지방양리는 국가로부터 외역전을 지급받았다. 정답이 높지. B 바로 틀렸죠. 그러니까 외역전은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그대로 이름 그대로. 자, 바깥에서 역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뭐야? 월급을 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토지제도의 가장 기본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월급으로 주는 거잖아. 그런데 이 공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바깥에서 역을 수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오늘날 우리 하는 말 쉬운 말로 바꿔봐요. 지방직 공무원. 됐죠?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이 뭐라고? 향리. 그러니까 향리한테 토지를 지급해. 그런데 문제는 자, 이건 언제 얘기야? 고려 얘기죠. 고려 얘기지. 그 이제 조선은 어떻게 해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향리들을 엄청 때려잡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식 월급을 누구는? 향리는 원래 고려 때까지는 받았지만 조선은 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자, 이 설명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 잘 그어야 돼. 지방제도지만 지방제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뭐도 있어. 지금 앞에 뭐도 있어. 앞에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 앞에 시간도 있잖아. 시간. 그러니까 시간으로 한정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지방제도니까 1번이 바로 틀려버렸네요. 되죠? 네. 그래서 자, 바로 1번 틀렸고요. 자, 그래서 정답률도 높네요. 자, 수령은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말로 아시면 돼요. 이거를 정식으로 우리가 교재에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잖아. 이걸 뭐라 그래? 상피제라 그러잖아. 그런데 제가 항상 계속 지금 똑같은 말씀 이제 드리는데 지금 이제 계속 내가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요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임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왜냐면 우리가 받아쓰기 할 게 아니라 선지로 주니까. 선지로 주면 요 말이 떠오르면 되잖아. 근데 사실은 안 떠올라도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그냥 읽어주시고 이해해주시면 요거는 끝나는 문제야. 그리고 상피제는 사실은 종류가 3개지. 지금 이 경우는 뭐야? 이 경우는 외관인 경우지. 그지? 그러면 자, 상피제 2개가 더 있죠. 2개를 더 얘기하면 하나는 뭐가 있어? 중앙경관직인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중앙경관직은 뭐예요? 그냥 말 넘기면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중앙경관직은 동일부서에 근무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동일부서에 친인척이 함께 근무할 수 없는 거지. 그지? 우리 조카야. 내가 작은 아빠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현재 형조 참판이야. 근데 이번에 6급 좌랑에서 5급 정랑으로 진급을 한 거야. 오늘날 우리말로 사무관. 그런데 어디는 발령을 못 받아, 당신이. 내 조카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는 못 와. 형조는 못 오는 거지. 형조는 누가 있으니까? 작은 아빠가 있으니까. 이해됐죠? 왜냐면 형조 정랑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는 사실은 부서의 책임자, 당상간 3명 중에 1명인 내가 참판이잖아요. 형조 참판. 그러면 친인척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지네들끼리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동일부서에 친인척이 근무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하나 더 있지. 이것도 중앙에서 일어나기는 하는데 하나가 더 있잖아. 뭐가 있지? 과거시험. 과거시험에서 있으면 안 되지. 이해되시지?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외울 게 돼? 그냥 들으면 끝 아니야? 들으면 끝이잖아. 나중에 선지로 나오면 보는 순간 떠오르면 되는 거잖아. 아니 과거 시험에 예를 들어 봐봐. 이게 조카가 또 있어. 우리 조카야. 근데 요번에 예를 들어 수능시험을 보러 들어와. 또는 뭐 예를 들어 행정고시를 보러 들어와. 그런데 내가 고시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출제위원으로. 사실 우리 조카야. 그럼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아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냐? 아니 지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 아냐. 경북 지역에. 내가 병원 이름까지는 차마 말 안 하겠는데 자기가 원장 아냐. 근데 지 딸이랑 지 아들은 공대생들 아냐. 근데 갑자기 의대로 편입을 해서 들어왔잖아. 그런데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근데 자기가 원장으로 데리고 있는 교수들이었잖아.
그럼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리가 있었다는 게 아니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뭘 알아? 나는 계속 노량진에서 수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뭘 알아? 그런데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들어도 이상하다고 느껴지잖아.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서 조선 정부는 여러분 조선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되게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짓을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응시자가 있을 때 거기에 고시관이나 시험의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시험을 볼 응시자가 시험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고시관. 그러니까 조선의 과거는 원래 예조관할이거든요. 여러분 예조가 하는 일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 그러면 예조에 이 과거 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험에 출제위원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그 해에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 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보면 안 되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다 뭐라고 불러요? 이걸 다 뭐라고 불러? 상피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어 외우는데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고려까지는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관료사회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까지가 귀족사회예요. 귀족사회. 그러니까 귀족사회라고 하는 건 기득권 세력, 중앙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 해먹는 사회야. 근데 조선은 그런 사회가 아니야. 조선은 양반 관료사회야. 그래서 예를 들어 해먹더라도 물론 기득권 세력들이 해먹지. 그들이 많은 걸 갖고 있더라도 그렇게 유치하게는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먹더라도 그리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더라도 조금 더 세련되게 한다고. 조금 더 세련되게. 그리고 조금 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시스템 속에 감추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안 보이게 그렇게 유치하게 안 한다고 조선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 조선에만 있다. 그 다음에 향소부국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거나 기존 군현에 포함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고대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도 소셜 많이 얘기했죠. 요 느낌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요. 고대 사회랑 그다음에 중세 고려랑 그리고 이제 조선이랑 그러면 항상 제가 고려를 얘기할 때는 이 느낌이 좋다 그랬잖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감각적인 거고 내가 그렇게 보느냐 안 보느냐야. 그러니까 한국사는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그리고 들어두르는 걸로 무조건 암기량을 줄일 수 있어. 그래서 암기량을 최대한 줄여가야 돼요. 되죠? 그러니까 고려는 조선이 되고 싶은 거잖아. 이거는 처음 내가 수업할 때부터 얘기한다고. 근데 고려는 아직 그 정도가 못 돼. 그래서 고려는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예를 들어 중국의 선진 제도를 많이 가지고 들어온다고. 대표적인 게 당나라 제도야. 왜냐하면 당나라가 제도의 나라거든. 그러니까 당나라가 8세기 왕조인데 당나라 이후에 동아시아는 1500년간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형성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요 지역을 와보면 요 동네 애들은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당나라 때문이야. 되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그런 선진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래서 시스템화된 사회가 되고 싶지만 아직도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그러니까 귀족 사회의 속성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후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고려의 제도사를 이해할 때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하면 굉장히 과도적이야. 과도기적이야. 그리고 우리 하는 말로 이 단어는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편한 말로 정리하면 고려 제도는 뭔가 정리가 다 안 끝난 듯한 느낌? 무언가가 진행되다가 멈춘 느낌? 또는 무언가가 좀 어설픈 느낌? 이게 고려제도의 기본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방제도 같은 경우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8도로 일원화된다고. 근데 이 8도도 그냥 8도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태종 때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고려 때 얘기하잖아. 고려 때 뭐야? 18자 왕이도 참설 아니야. 그지? 그래서 18.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를 상징하는 숫자가 8이란 말이야. 그래서 8로 맞추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조선의 8도라는 게 위에 3개가 있고 가운데 2개가 있고 밑에 3개가 있잖아.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름을 그냥 외우잖아. 위에 3개가 뭐냐면 함경평안 황해고 가운데 2개가 뭐냐면 경기강원이고 밑에 3개가 하삼도, 우리가 하삼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밑에 3개가 전라충청 경상인데 지금의 이름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도 안 헷갈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 조선은 되게 시스템적이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정확하게 부, 목, 군, 현을 두는데 이 팔도 밑에다가 이 팔도 밑에 뭐가 와? 그래서 부, 목, 여러분 군, 현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 목, 군, 현도 네이밍이 다른 거야. 네이밍이 다른 거지 시스템은 무조건 일원적이야. 그러면 네이밍은 왜 바꿨느냐? 이유는 하나야. 구별을 하기 위해서지 형태가 다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건 도시의 사이즈가 크고 인구가 많은 거야. 그리고 현이라고 하는 건 도시의 사이즈가 작고 인구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부목군현이 그러니까 팔도 이외에도 부목군현 그럼 4개로 나눴냐? 아니라고. 하나라고. 그러니까 하나인데 그러니까 1, 2, 3, 4라고 넘버링을 해서 구별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파견되는 그러니까 지방관, 그러니까 지방 관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런 거잖아. 팔도에 파견되는 도지사가 관찰사. 됐죠? 그 다음에 부목군현에 파견되는 사실은 지방관은 뭐가 되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시장, 군수에 해당하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우리가 뭐 국민들이 선출하지만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수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여러분 다른 것 같지만 이건 일원화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이거 시스템이 딱 하나로 딱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사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니야. 관찰사 임기는 얼마야? 관찰사의 임기는 그냥 내가 할게요. 시간관계상 1년이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군익도, 함경도랑 평안도는 국방상으로 중요하니까 여기는 바로바로 바꾸는 게 오히려 국가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 2배. 그래서 2년을 머물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령 같은 경우에는 1800일. 그래서 얼마를 머물게 해? 5년을 머물게 해야지.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방제도에 있어서 뭐라 그래? 이런 걸 임기제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얘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건 사실은 이거 상피제 괜히 지웠다. 그러니까 그냥 쓸게요.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피제도 적용되잖아. 원래 당상간, 정산품 3개 이상은 원래는 상피제 적용이 안 돼. 근데 관찰사는 적용이 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 출신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수령이 돼서 부임받을 때 어디는 절대 못 가. 수원은 절대 못 가지. 그러니까 수원 말고 다른 지역을 가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상피제. 왜? 수원을 가면 프렌드도 많고 내가 업무하기 어렵지. 왜냐면 내 선배도 있고 삼촌도 있고 우리 아버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아버지 친구가 내가 수원 시장인데 와서 이래라 저래라 뭘 요구하면 내가 무조건 물론 잘라야 되지만 자르기 부담스럽잖아. 왜냐면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조선 그걸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관찰사도 적용되고 수령도 적용되고 다 적용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도 그 다음에 또 제가 말했지만 이런 모든 시스템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원화돼 있잖아. 그러니까 조선은 그냥 팔도면 끝인 거야. 거기다가 부목군현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의 문제니까 넘버링만, 네이밍만 바꾼 거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야. 사이즈로 구별하는 거니까 오직 하나지. 그러면 보시면 굉장히 시스템화돼 있잖아. 일원화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조선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임기제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상피제를 피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잖아. 그렇지? 정찰 잠시간 늘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 됐죠? 그럼 봐요. 근데 만약에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내가 수원 지역은 아니야. 아니, 이 친구가 당신 수원이었어? 그럼 뭐 수원이야.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친구를 그래서 전혀 모르는 어디로 보내는 거야? 황해도 해주로 보내는 거야. 황해도 해주 가봤어? 가봤으면 나 바로 지금 신고할 거야. 핸드폰 줘. 112에다 일단 신고해놓고 시작해야 돼. 황해도 해주를 어떻게 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황해도 해주를 갔어요.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원하는 중앙 짓거나 그리고 이상하게 비리가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안 생기는 원래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룬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수원 출신을 황해도 해주에다 보냈거든. 대답해 보세요. 근데 이분이 올해로 황해도 해주 수령으로 부임한 지 28년째야. 자, 그만 대답해 봐요. 수원 사람이야, 해주 사람이야? 28년을 황해도 해주에서 수령을 한 거야. 그럼 이제는 황해도 해주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임기제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로테이션으로 돌려주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야? 조선. 그럼 원리대로 돌아올게요. 그럼 봐요. 향소부곡. 자,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거나 기존 군현에 포함되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는 이게 안 돼 있다니까. 고려는 되게 과도기야. 그러니까 지방제도도 이렇게 뭐 중국 거 가지고 와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이상해. 됐죠? 그래서 일반도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오도라는 게 존재해. 근데 거기다가 뭐도 있냐면 군사구역인 양계라는 것도 또 존재해.
그렇죠? 그것뿐인 줄 알아? 이 5도 밑으로 가잖아? 그러면 현두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사이즈나 또는 인구 숫자 이렇게 뭔가 이론적 기준을 가지고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아예 달라. 아예 달라. 그래서 일반 군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예 향소부곡이라 그래서 아예 군현 취급도 못 받고 좀 이상한 데도 존재해. 되죠? 거기다가 이 지역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 차별도 받아. 그래서 노동력도 더 많이 증발당하고 세금도 더 많이 내니까 당연히 거주이주도 절대 안 돼.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고을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일반 9년의 남자와 저 좀 봐요. 듣고 끝이야. 듣고 끝이야. 그러니까 일반 9년의 남자와 향소부곡의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그럼 거기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면. 그지?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 소속일까? 어디 소속일까? 일반 9년의 어머니와 향소부곡의 아버지 또는 그 반대. 그럼 이 아이는 어디에 속할까? 그 자식은 무조건 향소부곡이야. 뭐에 의해서? 일천즉천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비야 그럼? 노비는 또 아니야. 노비는 아닌데 일천즉천에 의해서 향소부곡에 그렇게 소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엄청 차별받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절대 공무원에 임용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과거응시도 안 되고 공무원 임용도 안 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박탈당한 이상한 동네가 있어. 그 다음에 일반 현이라고 해서 다 현이냐? 그것도 아니야. 지방단위 파견되는 현을 주현이라고 하고 파견되지 않는 거는 속현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존재해. 뭐 이상하죠. 시스템이 많죠. 이게 고려야. 그러니까 일원화되지 못했잖아. 굉장히 과도기적이에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됐지? 자, 그러면 향소부곡이 일반 9년으로 승격되거나 기존 9년에 포함돼서 이게 그래서 결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방금 전에 얘기한 거잖아. 일원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는요. 제 교재를 보시면 제 교재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요 단어가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는 거잖아. 이런 건 기출선제야. 기출선제 지금 살짝살짝 변형한 거거든. 교과서 문장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오케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죠?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단어 외우려고 집착하지 말고. 자, 시간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8도에 그 다음도 봐봐요. 관찰사를 파견했대. 그리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했어. 어때? 뭐 어떻게 맞는 말이지. 됐죠? 별 얘기 없죠? 끝.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방제도가 이 고려제도 같은 경우에 또 지방제도 좀 내잖아. 좀 내는 주제잖아. 그지? 네. 그래서 자, 이리저리 뭐 좀 말씀을 좀 한꺼번에 좀 드렸어요. 자, 말씀드렸고.